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폭로된 충격적인 사법부 녹취록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핵심 정치인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확보한 녹취록과 여러 제보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중립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휘말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자료조사와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사법부 권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과 제도 안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폭로로 진짜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의 신뢰 전체가 흔들리고 사법정의가 어떻게 위협받았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조희대와 함께 회동한 인물들에는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권력 재편을 염두에 둔 조직적 결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과 파장을 오늘 영상에서 단계별로 분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건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록과 제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발언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법원 내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발언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언은 법의 지배라는 원칙보다 개인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시되는 모습을 드러내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집니다. 특히 조희대가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과 함께 회동하며 내란 관련 사건과 사법개혁 저지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충식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모임을 주도하며 조직적 결속을 강화한 핵심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닌 권력 재편과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계획적 결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사법개혁, 특히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논의를 의도적으로 저지했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우려가 아니라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피하고 내란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계산임을 시사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공범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정권의 결정이 단순한 판결을 넘어 내란 세력의 숨통을 키워주는 방패막이로 작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내란 수사 확대나 특별재판부 설치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이 분명해집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충성 맹세와 사법부의 역할 왜곡이 내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건이 실제로 법과 정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권력남용이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의혹 사건에서 단순히 수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차원을 넘어 핵심 가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녹취록과 제보에 따르면 그는 내란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자신의 이름과 과거 행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막으려 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사법부 수장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희대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충성 관계 속에서 사법부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은 단순한 권력남용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과의 회동 또한 단순한 사회적 모임이 아니라 내란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의 보호와 정치적 결속을 위한 조직적 전략으로 드러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공범을 보호하며 특별재판부 출범과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고
직격 비판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사례를 들며 조이대의 행동이 법적 논리나 제도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심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과 정의 구현이라는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행동은 내란 수사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는 그 자신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다면 내란 사건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권력 남용과 정치적 충성심이 결합된 사법 왜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충성과 권력 남용이 사법부 전체에 미친 영향, 그리고 내란 사건의 진실규명을 방해한 구체적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이 국가 질서와 사회적 신뢰에 끼친 파장, 그리고 국민이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다루겠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행동은 단순히 특정 사건의 판결을 넘어 국가 질서 전반과 국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녹취록과 제보를 분석하면 사법부가 내란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법의 지배가 아닌 정치적 충성과 권력 유지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사법부의 결정들이 반복적으로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주도 아래 사법부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권력 게임에 연루되었고 이는 국민이 법과 정의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권력과 권한이 특정 집단과 인물의 보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란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막으려는 시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한 조이대 대법원장의 충성 맹세와 정치적 판단은 사법부 내부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원이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은 권력 남용과 불법 세력에 대응하며 예측 가능한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것임에도 이번 사건은 그 기본 원칙이 훼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충성과 권력 남용이 국가 질서와 사회적 신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취한 행동과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파장,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상황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행동은 단순한 관망이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평가됩니다. 녹취록과 제보에 따르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등은 회동을 통해 내란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의 보호와 사법개혁 저지를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법과 정의를 우선시하는 기존의 관행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조이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충성 맹세는 사법부 판단을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되도록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란 수사와 특검법 확대,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관련 핵심 인물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정치적 파장도 상당합니다.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이 국가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서 강력한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이며 법원이 정치적 압력과 충성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상황을 보면 내란 사건 관련 특검 확대와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법부 내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충성 맹세가 미친 결과에 대한 법적 정치적 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취한 행동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 추궁도 불가피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핵심 인물들의 구체적 행동과 법적 정치적 파장,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건 진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와 법치주의에 남긴 교훈과 국민이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충성심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핵심 인물들의 행동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왜곡하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과 권한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정치적 충성심과 권력 남용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란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막으려는 시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국민은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법과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도록 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정치적 개입과 권력 남용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사회 전체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번 중요한지 폭로 사건은 단순한 합니다. 뉴스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법과 권력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충성과 권력 남용,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이 국가 질서와 국민 신뢰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부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와 국민 신뢰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핵심 인물들의 행동은 법과 정의라는 원칙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 충성심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특정 사건을 방어하거나 지연시키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내란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을 보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본래 수행해야 할 독립적 판단 기능과 정의 구현이라는 목표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법을 통해 권력남용과 부당함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충성 맹세와 정치적 개입이 반복될 경우 국민은 법과 정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 의혹 사건과 같은 중대한 국가 질서 관련 사건에서 법원과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린다는 사실은 국가 체계와 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권력과 책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충성 맹세와 행동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사법부가 얼마나 쉽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권력 남용이 장기적으로 국민 신뢰와 사회 질서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등 핵심 인물들과의 회동과 결속 또한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권력 보호 활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도 이번 사건에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다양한 제보자들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과정은 사법부 내부의 불투명성과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없었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충성 행위는 장기간 은폐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사법부 구성원 개인의 책임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법원장과 핵심 인물들의 판단과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 신뢰와 법치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안전망과 검증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법과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권한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정치적 충성심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판단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은 법과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은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남용과 정치적 충성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